이 여자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야근도 마다않고 명절에도 병원에 나갔습니다. 남편이 받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이름은 남편도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의 야근이, 새벽 출근이, 남편을 위한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수지는 결혼 15년 차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수지는 늘 그랬듯 빨래를 정리하려고 남편의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양말 사이에서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통장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박서연.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수지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상속받은 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낯선 여자 이름의 통장을 쥐고 있으니 그 모든 믿음이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일 수도 있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쥐기가 어려웠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남편이 야근이라고 하면 야근인 줄 알았습니다. 회식이라고 하면 회식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야근을 했으니까요. 서로 바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전. 둘이 맞추어 산 반지였습니다. 당시엔 돈이 없어서 14K로 샀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맞추자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3억이 넘는 돈을 다른 여자 이름으로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원래 자리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수진의 눈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우를 바라보던 자신. 평생 함께 하자던 그의 말. 지금 생각하면 그 말도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서연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전까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가능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외도일까요? 숨겨둔 자식일까요? 도박일까요? 그 무엇이든 15년간 속아왔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이틀 후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SNS를 뒤져도 수백 명의 박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동료 간호사 민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무슨 고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하지만 민지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혹시 남편 문제예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저 아는 사람 중에 흥신소 하는 오빠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흥신소라는 단어가 생소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곳을 이용해야 할 처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수지는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상황을 물었고 수지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여자의 신원을 알고 싶습니다. 통장에 그 이름이 있었어요. 제 남편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상담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분 성함과 직장 정보를 주시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용은 착수금 100만 원의 추가 조사비가 따로 발생합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0만 원은 자신의 한 달 용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네. 진행해주세요. 그 후로 3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매일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올까? 무슨 결과가 나올까? 그 사이 남편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TV를 보다 잠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수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평소처럼 대화하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외도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이유라도 15년간 숨겨온 것 자체가 배신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흥신소 조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서연 씨는 남편분의 현 직장 후배입니다. 입사 7년 차고 미혼입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요. 조사원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남편분과의 관계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통장으로 매달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자가 남편분 명의가 아닙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누가 입금하는 건가요? 조사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김숙자 씨 명의입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요.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도 모르는 통장에 돈을 넣어요? 조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해서 더 파봤습니다. 시아버지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재산이 총 8억이었습니다. 그중 5억은 시어머니가 받았고 3억은 남편분이 받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몰랐어요.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요. 조사원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받은 3억이 바로 이 박서연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달 300만 원씩 추가로 이 통장에 입금하고 계십니다. 수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모르는 통장에 돈을 넣어요? 박서연이 대체 누구예요? 조사원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긴 머리.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박서연 씨입니다. 그런데 수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조사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분, 남편분의 친동생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친동생이요. 남편한테 여동생이 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요. 조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적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혼외자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외도로 낳은 딸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숨겨둔 딸에게 상속재산을 준 거예요. 조사원이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유언장에는 상속 대상이 시어머니와 남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매달 300만 원씩 박서연 씨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요?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왜 남편의 숨겨둔 이복 동생에게 돈을 줘요? 그것도 며느리인 저한테 비밀로 하면서요. 조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족 간의 문제라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남편분이 외도한 건 아닙니다. 수지는 다음 날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숙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당뇨약 봉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방문하자 살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정우는?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요. 저 혼자 왔어요. 어머니께 물어볼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뭔데? 수지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된 통장이요. 남편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까지 알아?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박서연이 정우의 이복동생이라는 것까지요. 시아버지의 숨겨둔 딸이라는 것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게 됐구나. 수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비밀로 하셨어요? 15년 동안요.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정우가 그러지 말자고 했어.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아내한테까지 알릴 필요 없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저를 위해서라고요. 돈 문제잖아요. 상속재산 3억이 제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그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 돈은 원래 우리 돈이 아니야? 서연이한테 가는 게 맞아?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내 친동생이었어. 수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친동생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내 친동생과 바람을 폈어. 서연이가 태어났고 내 동생은 아이를 낳다 죽었어.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용서했어. 동생이 부탁했으니까. 서연이를 잘 부탁한다고. 그게 동생의 유언이었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내가 데려와 키우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 남편을 볼 때마다 동생이 생각났으니까. 그래서 돈으로 보상하고 있는 거야? 동생한테 빚진 거야? 서연이한테 빚진 거야? 그날 밤. 수지는 남편 정우가 귀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 켜놨어. 수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무슨 일 있어? 수지는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서랍에서 발견했어.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본 거야?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박서연이 내 이복동생이라는 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친동생과 바람펴서 낳은 딸이라는 거?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숨기려던 건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 서연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만 알려주라고. 그래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나는 너의 아내야. 가족이야. 근데 이런 중요한 걸 왜 나만 몰라?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우리 아버지의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상속재산 얘기하면 돈 문제로 싸울까봐. 수지는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14K 반지 아직도 못 바꿨어. 돈 없어서. 근데 너는 3억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 내가 새벽마다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 되는 동안.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서연이도 가족이야. 아버지의 딸이잖아. 버려진 채 고아원에서 자랐어. 최소한의 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아? 수지는 침묵했습니다. 정우의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나도 알았으면 함께 결정할 수 있었어. 왜 나만 빼고 다 알아? 정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오래 숨겼어. 이제라도 다 얘기할게. 서연이 얘기. 상속 얘기. 다. 수지는 정우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15년의 침묵은 하룻밤의 고백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박서연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경계했지만 수진이 형수라는 걸 알고 나서 만남에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흥신소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통장 얘기. 저도 알게 됐어요.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존재 자체가 형수님한테 불쾌하셨을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화난 건 맞지만 당신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숨긴 사람들한테 화난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김숙자 어머님의 동생 딸이라는 걸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김숙자 어머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가셨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25살 때였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우시면서 사과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용서해달라고. 수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뇨약 봉지가 놓여 있던 거실.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하던 모습. 시어머니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계속 보내셨어요.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요.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통장. 오빠 명의예요. 오빠가 자기 상속분을 저한테 준 거래요. 수지는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통장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안 받을게요. 가족한테 문제가 됐다면? 수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피해자예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이제 와서 복잡한 가족 관계에 휘말리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로 친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생이 남긴 아이. 서연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데려와 키우진 못했지만 평생 죄책감을 안고 보상하려 했습니다. 남편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느라 아내에게조차 비밀을 지켰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15년간의 거짓말은 여전히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집에 모두가 모인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서연까지.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오래 숨겨서.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정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났습니다. 14K 반지. 15년 전 가난했던 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보, 반지 바꿔주고 싶어. 이제 좀 여유도 생겼고. 수지는 웃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게 좋아. 이게 우리 시작이었으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하지. 넌 우리 가족이야.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복잡했던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이해, 그리고 받아들임. 모든 감정을 지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피로만 정해지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였습니다. 수지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 고마워요. 시어머니. 정우. 수진. 서연.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